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 나라의 운명이 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고대의 영적인 의식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주장을 담고 있는 한 텍스트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7일간의 의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1997년 우리가 IMF 외환 위기로 정말 힘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비상한 IMF 해결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1997년 외환 위기 때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해법 말고 도대체 뭘 제안했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태백산 천재단에서 천재를 지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를 찾는 대신에 하늘의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경제적인 해법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해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7일간의 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요. 이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첫째, 전 세계에 이 의식을 알리는 거예요. 완전 시선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처음 3일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식사하면서 의식을 진행하고요. 4일째부터는 물만 마시면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 거의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의식을 마치는 거죠. 와, 진짜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헌신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의식을 진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측했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위기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요, 태백산은 지지하는 국민들로 꽉 찼을 거고요. 전 세계 언론은 한국 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엄청 주목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막강한 영적인 힘을 얻고 흩어졌던 국가의 에너지가 하나로 쫙 모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약점을 전 세계에 보여줄 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의식 하나로 그런 엄청난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쵸? 좀 믿기 어렵잖아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숨어 있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비밀이 바로 이 우주의 3대 7법칙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뭐랄까 우주의 설계도 같은 건데요. 바로 이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천지의 3대 7법칙이라는 건데 이 자료에서는 우주가 딱 두 가지 힘의 균형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바로 땅의 힘 3과 하늘의 법 7이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역할이 딱 나뉘어 있어요. 하늘, 즉 7은요. 신성한 법칙, 원리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우리가 아는 7월 7석이나 10월 상달의 제사 같은 게 여기에 속해요. 반면에 땅, 즉 3은 물리적인 힘, 에너지 자체를 뜻해요.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죠. 3월 삼진날의 산신제 같은 게 바로 땅의 의식입니다. 이 내려오는 힘과 솟아오르는 힘, 이 둘이 딱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옛날 왕부터 지금의 대통령까지 지도자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힘을 백성을 위해서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율하는 사람, 즉 재상이라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임무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재상의 역할을 미래에는 누가 하게 될까요? 이 텍스트가 예언하는 미래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정도령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도령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는요, 정도령을 딱 한 명의 메시아, 어떤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길, 즉 정도를 걷는 새로운 세대에 깨어있는 지도자들, 그 전체를 정도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독특한 해석이죠?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정시성을 가진 이가 아니라 올바른 길, 정도로 움직이는 이들이다. 이들이 바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다. 딱 나오죠? 그러니까 특정 성씨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자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영적 운명.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조각들,
그러니까 그 비상한 영적 의식, 우주의 3대 7법칙,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정도령,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거대한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요, 한국의 중요한 산들에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태백산이 우리 국가의 힘을 모으고 쓰는 곳이라면 백두산은 스케일이 훨씬 커져요. 전 세계, 인류 전체의 에너지를 열고 소통시키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인 역할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거대한 오래된 나무 하나에 비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 전체가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한국의 지형이 바로 그 나무의 뿌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맞아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모으잖아요. 바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뿌리가 모은 영양분으로 나무 전체가 자라나듯이 그 에너지를 위로 보내서 나무의 나머지 부분, 즉 온 인류에게 공급한다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영적인 노력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한 국가의 지형이 온 세상을 위한 영적인 목적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하고 거대한 세계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